네, 가요. 여러분, 이제 시작해요. 같이 봐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부회장단과 사장단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세금 37억 원을 탄로해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명단에 올랐습니다. 캐나다 법원이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2월 12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부회장단과 사장단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의 최측근으로 일하며 그룹 내 2인자로 꼽혀온 김용환 부회장을 현대제철 부회장에 임명해 정의선 총괄 수석 부회장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한편 알버트 비어만 현대 기아차 차량 성능 담당 사장이 신임 연구개발본부장에 임명됐는데 외국인 임원을 기술 총괄에 임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현대차 그룹 측은 설명했습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포탈범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30명 명단에 따르면 윤 회장은 차명 주식의 배당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36억 7,900만 원을 포탈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 세액은 21억 원, 벌금은 28억 원이었으며 이들이 확정 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었습니다. 캐나다 법원이 명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CNN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법원은 멍 CFO를 보석금 1,000만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84억 원에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밴쿠버 법원은 멍 CFO 측의 보석 요청에 대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여권 제출과 GPS 추적장치 부착이라는 조건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 요원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90일 휴전을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협상안이라 본격적인 무역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호재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만 5천 명 늘었습니다.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건데요. 취업자가 늘었음에도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네. 이 지난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천 명에 그치기도 했고 네. 또 이게 10월까지는 취업자 수가 10만 명을 밑돌아서 이 말 그대로 뭐 고용 참사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이 수치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번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는 핵심 계층이 노년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만 65세 이상 초고령 취업자가 11월에 19만 4천 명 증가했는데요. 만 65세 이상 취업자는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가 많고 공공근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 취업자 수가 늘어난 건 노인 빈곤과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풀이됩니다. 네, 이 취업에 목을 매는 20, 30대가 아니라 이 은퇴 이후에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이 단기 노동자가 늘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노년층 취업자 수가 19만 명 넘게 증가했는데 이 전체 취업자가
16만 5천 명 증가에 그쳤다는 건 이 다른 곳에서는 이 감소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에서 9만 1,000명이 줄었고요. 도매업 및 소매업도 6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8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늘어난 업종은 뭐가 있나요? 네, 먼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6만 4천 명 증가했고요. 농림업은 8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공공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자리 개선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어업 취업자가 8만 명 넘게 늘어난 건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요. 농림어업은 지난 수십 년간 구조적으로 감소해온 산업인데 산업 규모가 자체적으로 늘었다기보다는 귀농 귀촌 인구가 늘었고 또 은퇴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늘어났을 거란 분석입니다. 네,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지 아니면 단기직인지 이거 근무 시간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통계는 어떻게 나왔나요? 먼저 주당 근무 시간으로 봤을 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9만 8천 명 감소했고요. 36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44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가 줄고 36시간 이상 미만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는 건 고용의 질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간만에 취업자가 좀 늘었다 했는데 왜 체감이 안 되나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의 핵심 주축이 될 수 있는 연령과 직종에서 취업자가 대폭 증가하는 날이 와서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패스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올해 영업이익 2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2,3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광고에 전범기를 사용해 우익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을 펼쳐지고 있지만 국내 패션업계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는 유니클로의 성공 요인으로 한파가 불어닥치는 와중에 히트텍, 후리스, 조끼 등 방한 제품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대규모 서버 접속 불가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아마존 웹 서비스가 20일이 지나서야 사과문과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장정욱 AWS 코리아 대표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AWS는 지난달 서버 불량 사태로 한국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며 피해 고객에게 11월 청구 항목에 대해 10%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지 약 20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과문을 공지함으로써 떨어진 도덕성은 수습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T가 케냐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KT는 현지 시간 11일 케냐 나이로비 사파리콤 본사에서 케냐 보건부, 정통부, 사파리콤과 함께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은 케냐 보건부가 설정한 국내의 감염병 정보와 감염병 위험 지역을 분석해 고객에게 SMS를 발송함으로써 개인 차원의 예방과 응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회식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저녁 회식이 크게 줄고 점심 식사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카드 빅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주점을 제외한 각종 식당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한 건수는 지난해보다 9.4% 증가했습니다. 반면 오후 9시 이후 늦은 시간에 이용한 건수는 6.7% 감소해 직장 내 저녁 회식이 현저히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